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일에 마음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또한 질병으로 가기까지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게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다시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그때그때의 상처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작은 일에 좌절과 상처를 받을지라도 다시 힘을 내서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인생에서 큰 좌절을 만났을 때도 다시 일어나서 더욱 강해질 수 있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심각한 삶의 국면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존에보다도 더욱 더 나은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강조해온 것처럼 몸의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의 근육도 꾸준히 키워야 회복 탄력성도 강해지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또는 글쓰기 등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저장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 탄력성의 정도도 정해지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은 유전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지만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충분히 변화되어서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회복 탄력성의 개념을 제안한 사람은 에미 워너인데요. 하와이에 있는 작은 섬 카우아이 섬에서 지금은 환상적인 관광지가 되어서 너무나도 멋진 섬이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섬에서 태어난다는 자체가 절망과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만큼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사방이 닫힌 그런 섬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에게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연구하기가 너무 좋다고 여겨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에미 워너는 그 아이들 중 201명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 36%에 해당하는 72명이 그 아이들은 반듯하게 자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부적응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반듯하게 자랄 수 있는지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힘들 때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잘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기의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냉철한 현실 직시와 현실 수용입니다.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능성에 맞게 나의 한계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낙관주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성탄절과 새해에는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막연한 희망은 오히려
더 절망이 되어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죠. 둘째,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삶에 대한 확고한 의지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니체의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은 의미가 있게 되면서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로는 긍정적이며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입니다. 긍정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로 생활한다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며 몸과 마음이 긍정적인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고 충동적인 통제력도 강화가 된답니다. 긍정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제 경우에 외부 환경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나의 생각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골똘해지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고 급기야는 내 머릿속을 온통 꽉 채우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서 나의 에너지는 고갈되었습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연결하게끔 만드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으므로 우리는 위험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제가 고리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인생을 해석하기 위한 작업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도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날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점이 어떤 것이 있나 알아차려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감사일기도 쓰고 글도 쓰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나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성과 특이성과 유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장점을 최대화시키고 자신의 단점은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신다면 분명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조금씩 채워나가시면서 자신의 단점을 줄이려는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분명 생각됩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좌절되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좌절되는 일들이 있으시더라도 몸 근육, 마음 근육을 잘 키우셔서 함께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